안녕하세요. 제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콘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항상 제 경험담, 제 강박장애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강박증에 대한 그런 강박장애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서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Y박스라고 강박증 척도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보는 걸 오늘 영상 콘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Y박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요. Y박스는 강박장애 테러피, 그러니까 심리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척도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강박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박증 테러피를 받을 때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초반이랑 후반에 이렇게 한번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이 Y박스라는 말은 안 해주셨는데 이제 질문을 읽다 보니까 익숙한 걸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했더라고요. 그 상담을 받는 동안.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해보니까 강박증 서포트 그룹에서도 이제 대부분 상담을 많이 받으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강박증 추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얻더라고요. 뭐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 이제 그런 거를 점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그런 Y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면 알게 되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Y박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뭐 영상을 보면서 하면 조금 더 따라하면서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강박증을 갖고 강박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내가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말 이거에 대한 집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강박증이 있는 걸까? 뭐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그게 강박증 환자들에서만 이제 발견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학회 발표처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하듯이, 근데 발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점수를 매겨보려고 해요. 각각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같이 강박증 측정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발표하듯이. 먼저 이제 번역본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주의사항 꼭 들으셔야 돼요. 주의사항 듣고 그 다음에 집착적 생각 그리고 강박적 행동에 대한 질문 각각 5문항씩 해서 총 10문항 같이 질문 읽고 답하면서 점수 매기고 총점을 내서 그걸 또 해석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박증 측정 테스트를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배포는 International OCD Foundation에서 배포를 했고, 이제 근데 당연히 개발한 건 예일 브라운에 있는 이제 학자들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예일 브라운 그래서 Obsessive Compulsive Scale에서 Y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번역을 했고 모든 출전은 이제 영상 자세히 보기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어떠한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강박증 진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진단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지리적으로 힘들거나 뭐지 또 그리고 그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의 강박증을 판단하는데 가볍게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역문 또한 저 일반인 아무런 지식 없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번역은 한국 심리상담협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 자세히 보기란에 있습니다. 이건 아주 많은 오역이 있는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게요. 먼저 집착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착이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항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생각, 이미지 혹은 충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항이란 무엇이냐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손을 씻어야 돼라는 나 오염되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니야 나 씻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야 나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는 게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 맞아 나 손 씻어야 돼. 언제 가서 어디서 씻지? 라고 하는 게 저항의 반대예요.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그런 집착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제 예시로는 신체적인 피해 및 위험에 관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염에 대한 극심한 공포,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리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 뭐 문을 잠그고 뭐 가스불을 잠근지 확인했나,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질서 균형 완벽에 대한 극심한 걱정, 그리고 뭐 중요한 것들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뭐 내가 횡단보도에서 빗금을 밟고 가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질문 총 5가지 먼저 시작할 거고요.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각각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읽고 저도 이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니까 각각 질문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모 시간부터 시작할게요. 집착적인 생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시간을 쓰나요? 0이 가장 없음, 4가 가장 많음이에요. 그래서 1, 하루 1시간 이하 혹은 가끔, 2, 하루 1시간, 3시간 사이 혹은 자주, 3. 하루 3시간에서 8시간 사이 혹은 매우 자주. 4. 하루 8시간 이상 혹은 거의 항상. 하루 종일. 저도 이제 매길게요. 그래서 질문 두 번째. 일상생활에 대한 지장. 집착적인 생각이 직장, 학교, 사회적 역할 혹은 다른 역할 수행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나요? 집착적인 생각으로 인해 하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0 없음, 1. 사회적 혹은 다른 활동에 작은 지장을 주지만 전반적인 업무 수행은 악화되지 않음. 2. 사회적 혹은 직업적 수행에 확실한 영향을 주지만 감당이 가능한 수준. 3. 사회적 혹은 직업적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줌. 4.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 예를 들어서 2, 3, 4의 경우에는 중요한 삶의 영역, 뭐 사회적, 직업적, 뭐 학교 이런 것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질문 3. 집착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괴로움을 느끼시나요? 0. 없음. 1. 그다지 불안감을 주지 않는 수준. 2. 불안감을 주지만 감당이 가능한 수준. 3. 매우 불안감을 주는 수준. 4. 지속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 집착적인 생각에 대한 저항. 집착적 생각에 대해 저항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나요? 0. 항상 저항하려고 노력함. 1. 대부분 저항하려고 노력함. 2. 가끔 저항하려고 노력함. 3. 제어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모든 집착에 굴복하지만 마지못해서 집착적인 생각을 함. 4. 모든 집착에 완전히 자진해서 굴복함. 그러니까 3번의 경우에는 제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오염이 되었으니까 손 씻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4번은 이제 그런 거를 저항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것이 맞아 나 손 언제 씻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착적 생각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집착적 생각에 대한 통제. 집착적 생각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착적인 생각을 멈추거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인가요? 집착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나요? 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음. 1. 보통 어느 정도의 노력과 집중으로 집착을 멈추거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2. 가끔 집착을 멈추거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3. 집착을 멈추거나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데 거의 성공적이지 못하며 겨우 어떻게 그나마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4. 집착은 완전히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며 좀처럼 집착적인 생각을 아주 잠시나마라도 고칠 수 없음. 4번의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3번 이제 정말 가끔씩만 이제 그냥 다른 곳으로 주의가 돌아가 있다가 그렇지만 이제 집착적인 생각에서 떨어져 있기가 정말 힘든 경우죠.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5개는 강박적인 행동에 대한 질문이에요. 5개 가겠습니다. 그 전에 강박이란 무엇이냐? 컨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안감이나 다른 심리적 불편과 관련된 감정들을 줄이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충동. 그래서 이제 의식 절차, 리추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제사 지내듯이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목적의식이 있고 의도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뭔가 횡단보도에 빗금을 밟아야 돼. 제사 지내듯이 이제 빗금만 밟으면서 이제 가는 되게 반복적이고 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행동 자체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행동 자체는 보기엔 적절한데 과도하게 행해질 때. 손을 씻는 것처럼 뭔가 묻었을 때 뭐 남들처럼 손을 씻는데 이제 그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손을 미친 듯이 씻는 거죠. 과도하게. 그래서 예시로 마찬가지로 씻기, 확인하기, 뭐 반복적으로 정돈하기, 뭐 비축하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는 그런 집착적인 생각이 드니까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꾸 비축해 놓고, 뭐 그리고 다른 많은 행동들이 있죠. 또
심리적인 의식 절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자꾸 뭐 하는 거, 뭐 자꾸 되뇌인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작은 소리로 말하기 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 1번에서 5번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똑같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적인 생각의 경우에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침투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인 것 같고요. 강박적인 행동이나 생각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제 반복적인 행동 의식 절차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모 시간 강박 똑같이 갈게요. 그래서 1번 강박 소모 시간, 강박적인 행동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소모하나요? 의식 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정상적인 활동을 완수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리나요? 얼마나 자주 의식 절차를 행하나요? 똑같이 0에서 4로 갈수록 심한 겁니다. 0 없음, 1. 하루 1시간 이하 혹은 가끔 강박적 행동을 수행함. 2. 하루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혹은 매우 강박적 행동을 수행함. 3. 하루 3시간에서 8시간 사이 혹은 매우 자주 강박적 행동을 수행함. 4. 하루 8시간 이상 혹은 거의 항상 강박적인 행동을 수행함. 그래서 의식 절차를 너무 많이 수행을 해서 셀 수가 없는 수준. 답을 하겠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일상생활에 대한 지장. 강박적인 행동이 직장, 학교, 사회적 혹은 다른 중요한 역할 수행에 지장을 주나요? 강박으로 인해 하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0. 없음. 1. 사회적 혹은 다른 활동에 작은 지장을 주지만 전반적인 업무 수행은 악화되지 않음. 2. 사회적 혹은 직업적 수행까지 확실한 영향을 주지만 감당이 가능한 수준. 3. 사회적 혹은 직업적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줌. 4.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 다음 넘어갈게요. 3번 괴로움의 정도. 강박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얼마만큼 불안감을 느끼나요? 예를 들어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 강박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때 방해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래서 0, 없음, 불안감 없음. 1. 강박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아주 조금 불안함. 2. 강박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불안감이 증가하지만 감당이 가능한 수준. 3. 강박적 행동이 저지되었을 때 현저하고 매우 큰 불안감이 등. 4. 강박적 행동에 대한 개입이라면 어떤 것이든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준의 불안감이 등. 읽을게요. 넘어갑니다. 4번. 강박적 행동에 대한 저항. 강박적 행동에 대해 저항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나요? 0. 항상 저항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충동이 느꼈을 때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 대부분 저항하려고 노력함. 2. 가끔 저항하려고 노력함. 3. 제어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대부분 모든 집착에 굴복하지만 마지못해서 강박적 행동을 함. 4. 모든 집착에 완전히 자진해서 굴복함. 그러니까 3번과 4번의 차이의 경우에는 4번은 손을 씻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무조건 손을 계속 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옳은 거고, 이게 무조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자진해서 하는 거고, 3번의 경우에는 이게 강박적인 행동 때문에 나온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해소하겠다는 것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매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강박적 행동에 대한 통제 정도. 강박적 행동을 수행하려는 잠깐 죄송해요. 제가 안 보여서. 맞죠? 통제 맞죠? 네. 강박적 행동을 수행하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요? 강박적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나요? 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음. 1. 강박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압박은 있으나 보통 자발적 통제가 가능함. 2. 강박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강한 압박이 있고 아주 어렵게 통제가 가능함. 3. 강박적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매우 강력한 욕구가 있고 반드시 그 행동을 완벽하게 맞춰야 하며 강박적 행동을 미루는 것은 매우 힘듦. 4. 강박적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는 완전히 나도 모르게 나를 압도하는 수준이며 아주 잠시라도 그 강박적 행동을 미루는 것은 거의 힘듦.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난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뭐 5분, 10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난 미치겠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도 사실 비슷하지만 미루는 게 가능은 하다는 그런 차이인 거죠. 4번의 경우는 미루면 이제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힘듦을 느끼지만 3번은 이제 아주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매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총점 계산해 주세요. 예, 총 이제 최저 총점이 0점이고 4 곱하기 10이니까 40점이 최대 총점이죠.
그래서 저도 매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점 해석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다른 그 심리상담가가 올리신 거에 대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이게 강박증 진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전문가 상담이라는 게 지리적이나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인터넷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점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점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 좀 놀랐어요. 다시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3점이 나왔어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강박적 행동은 아예 0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집착적인 생각은 조금 많이 드는 편인데 요새 뭔가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침을 삼키는 강박증이 저는 가장 많잖아요. 근데 이제 침을 삼켰을 때 내가 느끼는 불안감이 조금은 있지만 예전처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침을 삼켰나 안 삼켰나를 가만히 보고 있진 않고 그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서 되뇌이지도 않고 그냥 침을 삼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침을 삼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나한테 있다는 거는 그 인지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제가 아예 안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박증, 집착에 대해서 1, 3, 5번, 이게? 소모 시간, 1시간 이하, 괴로움의 정도, 조금 불안함. 5번, 생각에 대한 통제, 그것도 1번. 이렇게 해서 거기서 3점이 나왔고, 그 강박에서, 행동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게, 네, 여하튼 가장 흔하게 하는 강박증 척도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박증 서포트 그룹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좀 이걸 자주 측정하는 것 같은데, 심리 상담가랑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초반이랑 후반. 그런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할 때, 조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게 나와도 뭔가 조금 뭔가 영상에 올리기 좀 민망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높게 나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싶기도 했고 근데 또 너무 낮게 나오면 그것도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한 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점수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저를 따라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이거를 자주 하라는 말은 제가 절대 안 했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추이를 측정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세 달에 한 번이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포맷을 만들었어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구글 포맷을 이게 그러니까 원본이고요. 제가 해석을 한 Y박스 테스트라고 그 인터내셔널 OCD 파운데이션 가져온 거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번역문을 만든 거를 이렇게 구글 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거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으로 쓰는 시간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강박적인 행동에 얼마 정도 쓰는지. 근데 이제 총점은 알아서 매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마지막에 총점을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거 설문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총점이 얼마고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제가 맨 처음 올린 구글 폼처럼 다시 들어와서 이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을 건데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측정도 테스트할 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이구. 근데 정확한 번역은 심리상담사 협회, 한국 심리상담사 협회에서 여기서 이제 2016년에 올리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잠깐만요. 들어가나? 이게 왜 좋냐면 강박증 체크리스트, 강박증 그 증상 체크리스트까지 다 이거 해놓으셨어요. 저는 이걸 하기가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번역을.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이게 강박증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알고 보니까 비정상적인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침 삼키는 거를
이제 그 증상으로 올라온 걸 보고 아 이게 강박증이었구나 해서 알아봤을 때 정말 할렐루야 진짜 머릿속에서 진짜 너무너무 저도 그러니까 강박증 진단이라는 게 저도 전문가한테 정식으로 받았지만 저는 이미 인터넷에서 그 전문가가 올린 그 블로그를 봤을 때 이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 강박증 그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뭐 느낌이 없어. 나 이미 알고 있었고, 읽어보니까 이게 가장 설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행히 이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크리스트 하시면 되고, 보셨듯이 척도 테스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가 아주 전문적인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나 그런 거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는 좀 더, 네, 저 개인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